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천조국 미국과 중동의 왕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미국과 사우디 두 나라만 언급하였습니다만 이 두 나라 외에도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국 등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를 전개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고대 아라비아 반도에서 기원전 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목 생활을 하거나 오아시스에서 정착 생활을 하며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태어나 꿈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라,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후 알라신에 대해 설교하다가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게 되는데 이를 헤지라라고 하며 622년이 이슬람교의 원년이 됩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계속 설교를 하다가 사망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메카, 메디나, 꿈에서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3대 성지라고 합니다. 이 중 메카와 메디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요한 성지 순례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7세기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팽창하게 되었고 이후 아라비아 반도를 거점으로 아랍 민족은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정통 칼리파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시아 왕조, 15세기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치하였고 19세기 아라비아 반도 중부 오아시스에 정착하였던 사우드 가문은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하기 시작하며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사우드 왕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였고 마침내 1932년 이븐 사우드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현대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척박한 땅의 유목과 대상무역으로 살아가던 나라였는데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동 지역의 석유는 영국이 개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데 1900년 초 영국에서 이란 지역의 석유를 최초로 발견하며 시작됩니다. 이후 이라크, 바레인 등 석유를 계속 발견하자 사우디는 영국의 석유 개발을 요청하였지만 영국은 사우디에는 석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채굴을 거부합니다. 세계경제공황 당시 미국 석유회사 소칼, 현재의 쉐브론이 1933년 사우디와 60년간 사우디 동부 전역에 대한 채굴권을 계약하고 1938년 드디어 석유를 발견하게 되고 사우디는 최대 석유 산유국이 됩니다. 그리고 쉐브론은 어레이비언 어메러커 오일 컴퍼니를 세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44년 아람코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의 시초입니다. 초기에는 쉐브론이 아람코의 전체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되며 후에 모빌 10%, 엑슨, 쉐브론, 텍사코가 각각 30%씩 지분을 보유하며 사우디 석유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사우디는 석유회사와 산유국의 이윤 배분을 50대 50으로 정리하였고 1962년에 국영석유회사 페트러민을 설립하여 아람코의 주식을 취득하며 국유화를 추진하였고 1980년에 이르러 아람코의 주식 100%를 취득하며 완전한 국유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석유의 중요성이 커지자 1945년 미국 루스벨트는 얄타 회담을 마치고 수에즈 운하에 있는 미 군함 퀸시오에서 사우디 압둘 아지즈와 군함에서 비밀회담을 하게 되는데 미국과 사우디는 미국의 회사 아람코가 사우디의 모든 석유를 독점 개발하는 것과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 준다고 합의하며 80년 동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1973년 세계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 간의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며 중동 산유국의 원유 감산으로 인해 원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197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페트로 달러 협정을 맺게 됩니다. 미국은 사우디가 최대 산유국이고 유가 안정에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으로 안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보내 파이잘 국왕과 협상을 하도록 합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국방과 석유 시설을 보호해 주기로 하며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제한하자고 하며 사우디는 석유를 달러로만 팔게 되면 그 남는 달러로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미국의 국채도 좋은 이자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1974년 2월 13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사우디 국왕 파이잘은 협정을 체결하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군사, 경제협정인 페트로달러 체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로 이란이 석유 감산으로 유가를 올리려고 할 때 사우디의 증산으로 유가를 방어하자 이란에서 경제난이 심각하게 되고 빈부 차이가 더 심하게 되자 친미 왕조인 팔레비 왕조가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으로 붕괴되고 이란이 반미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란의 왕정이 붕괴되었으니 사우디의 왕정도 적대시하게 되었고 사우디는 더욱 미국의 안보 보호가 중요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과 사우디의 쌍둥이 기둥 정책이 이란과의 단교로 사우디에 더 집중하게 되고 1980년 1월 미국 카터 대통령은 페르시아만 지역의 지배권에 대한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카터 독트린을 선언하며 사우디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육아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동 정세를 미국이 관리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섭니다. 이렇게 사우디는 미국의 절대 우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가 멀어지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1년 알카에다 조직 소행인 9.11 테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알카에다 조직의 수장인 빈 라덴도 사우디 사람이고 테러범 19명 중 15명이 사우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사우디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2012년에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미국 북부 지역 노스다코타주 바켄필드에서 지하 2,000에서 4,000m 사이의 셰일층에 있는 5천억 배럴 이상의 석유와 가스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며 미국이 석유 최대 생산국이 되며 유가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사우디는 미국에게 감산을 요청하지만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하는 일이라 시장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열받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오펙은 감산을 통해 유가를 올렸고 미국은 오히려 유가가 오른 기회를 틈타 더 많은 석유를 판매하여 석유 판매 점유율을 더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비밀리에 이란과 핵협상을 하며 민수용으로 핵 사용을 인정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협상을 하여 사우디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민수용으로만 사용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만일 핵을 가진다면 사우디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미국 신문사의 사우디인 기자 자말 카슈크지가 튀르키예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 갔다가 행방불명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카슈크지는 평소 사우디 왕실을 비판했던 인물이었는데 201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이때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한 빈살만 왕세자는 암살을 인정하고 관련자를 색출해 사형시키는 등 사건을 종결하려 하지만 CIA는 암살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하였고 2019년 11월 대통령 후보였던 바이든은 빈살만을 강력히 비난하며 사우디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2019년 9월에는 이란이 배후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론 10대를 보내 사우디의 아람코 정유시설을 공격하여 사우디는 생산량의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우디가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즉각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미국이 공격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사우디가 원하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돈을 내야 한다고 하여 사우디는 극도로 배신감을 느끼며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주 국방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이때 접근한 두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오펙 플러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량을 조절하여 유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국은 무기를 구매할 수 있고 사우디 자체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근 빈살만이 네옴시티 등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국이 280억 달러, 하나로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경제협정을 체결합니다. 지금까지 석유의 결제는 달러로만 하였는데 위안화 결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며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불안해지며 석유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고유가를 잡기 위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2022년 7월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방문합니다. 석유 증산을 요청하였으나 사우디는 더 이상 증산할 수 없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이든은 결국 자존심을 구기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은 고물가를 잡아야 하고 대선도 곧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축유를 풀어 국내 유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사우디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브릭스도 참여하게 됩니다. 중국은 사우디를 잡기 위해 계속 달리게 되는데
2023년 12월에는 중국의 중재로 중국에서 사우디와 이란이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됩니다. 친하지는 않지만 싸우지는 말자는 콜드피스 외교로 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탈석 유화를 대비하여 친환경 도시 개발, 축구, 골프 등 스포츠 산업 육성 등 경제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비축유를 많이 풀었고 비축유 보충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우디를 달래기 위해 최근 무기 금수 조치도 풀고 첨단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마스와의 휴전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도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잡는 것이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중동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미국에서 F-35 등 첨단 무기를 구매할 수 있어도 원하는 수량을 모두 구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국산 스텔스기 F-31C 구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는 중국 무기를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F-21의 5.5세대 개발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에서 보았지만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며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경쟁국인 영국, 독일, 일본 등이 폐허가 되고 미국은 무기 등 많은 물자를 판매하며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금이 물자구매 대금과 배상금의 수단이 되며 미국이 전 세계금의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은 1944년 브레턴 우주체제라는 근본이제를 채택하여 금 1온스당 35달러의 고정환율제로 달러로만 금을 거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세계는 금 대신 달러를 모으기 시작하였는데 채권 형태로 구매하여 이자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시장에 엄청 풀린 달러는 금의 가치 수량을 넘어서며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못하게 되며 닉슨 대통령은 1971년에 금본위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하며 달러의 가치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 인덱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금 대신 세계 주요국의 화폐들에 대한 달러의 교환 비율을 가중평균으로 계산해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었는데 사우디와 1974년에 페트로 달러 협정을 맺으며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며 기축통화로 다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됨으로써 모든 국가는 달러를 모으게 되며 모은 달러로 석유 구매, 미국 국채 및 펀드 등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 경제,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천조국 미국에 대해 중국, 위안화 등 도전 세력이 있지만 당분간은 천조국 미국을 넘어서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